핵심 키워드 10개로 알아보는 패스트트랙 전국. 이 방송을 찍는 목적은요. 어제 제가 페이스북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패스트트랙이 뭔가요? 오늘 유튜브 댓글에서는 사보임이 뭔가요? 이 두 개의 질문을 보는 순간 제가 크게 느꼈습니다. 노동하랴 바쁘고 사업하랴 바쁘고 생활의 다양한 일들을 챙기느라 바쁜데 마치 패스트트랙이 뭔지 다 아는 것처럼 사보임이 당연한 상식인 것처럼 해설하고 방송한 게 크게 잘못됐구나.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10개의 개념, 10개의 키워드를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야 최근 전국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래야 최근 전국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가지는 다른 주변 분들의 인식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10개의 키워드를 알아봅시다. 첫 번째 키워드, 국회 선진화법. 주변에서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말도 많이 듣고 국회법이라는 말도 많이 듣습니다. 이 두 개가 따로따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2012년에 개정된 국회법을 일러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2012년의 개정은 새누리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겁니다. 민주당이 아닙니다. 두 번째 키워드, 국회의장 직권상정. 2012년에 개정된 국회법, 즉 국회 선진화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국회의장 직권상정의 사실상 폐지입니다. 원내 다수당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붙여가지고 땅땅땅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럴 거면 토론이 필요 없고 회의가 필요가 없는 거죠. 소수당은 이것을 날치기라고 부르며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날치기도 하나의 또 다른 키워드죠. 그 과정에서 국회 내 몸싸움과 폭력 사태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기에 국회법을 개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2년 개정 국회법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불가능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나 여당과 야당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정 정당이 완전히 비타협적인 고집을 부려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게 공작을 부리면 본회의 표결에 당도하는 법안이 거의 없게 됩니다. 이른바 식물국회 상태에 빠져드는 거죠. 아무 법안도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012년 법 개정을 논의할 당시에도 이런 문제점이 충분히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만들어진 겁니다. 패스트 트랙은 국회법 제85조의 2 안건의 신속 처리 조항을 말합니다. 어떤 법안을 패스트 트랙에 올린다 함은 그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 함을 말합니다. 자, 그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이 어떤 코스를 거치게 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상임위, 특위, 법사위, 정개특위, 사개특위 등의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신속 처리 안건으로 일단 지정이 되면 상임위로 가게 됩니다. 상임위에서 계속적인 어떤 반대 정당의 반대 공작과 방해가 있어도 180일 동안 결론이 안 나면 법사위로 자동으로 넘어가고 법사위에서 똑같은 방해와 어려운 과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9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그 법안은 본회의에 넘길지 말지를 논의하는 과정, 국회의장의 고민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60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본회의 상정 및 표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장 330일이 걸리는 그런 과정이 비록 매우 슬로우 트랙이라는 오명을 가질 정도로 매우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견고하게 무조건적으로 330일이 넘어가면 본회의 상정 및 표결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상임위는 상임위원회를 줄여서 한 말이고요. 법사위는 여러 상임위원회 중에 이러한 특별한 위치에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줄여서 하는 말입니다. 국회에는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줄여서 법사위, 외교통일위원회, 외통위, 행안위, 환노위 등등 17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국회법에 딱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국회법을 고치지 않는 한 이 17개의 상임위원회가 19개가 된다거나 15개가 된다거나 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임위는 말 그대로 항상 상설적으로 상시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그 외에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특별위원회라고 해서 다 임시적인 것은 아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항상 매년 필요하기 때문에 상설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국회 회기마다 생겨날 수밖에 없는 특별위원회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들이죠. 그 밖에 특정한 시기에 생겼다가 사라질 수 있는 특별위원회가 바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개특위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새 선거법이 검토될 겁니다.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사개특위, 지금 난리가 난 그 사개특위에서 공수처법이 검토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각각 새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을 180일 동안, 최장 180일 동안 다루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1위로 들어가는 과정, 바로 이 코스에 진입하는 것을 자유한국당이 국회 폭력을 통해서, 난동을 통해서 막아서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다섯 번째 키워드로 사보임이라는 걸 다루고 국회법 48조를 다루게 됩니다. 각각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사개특위, 정개특위 등은 회사에 비유하면 직원들이 소속되는 부서에 해당합니다. 국회의원은 회사의 직원들에 해당하겠죠. 이때 이들의 부서 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게 각 당 원내대표입니다. 교섭단체 원내대표입니다. 원내대표는 회사의 인사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국회법 48조에 따르면은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요청을 하고 그것을 국회의장이 허가하는 형식으로 국회의원들의 위원회 소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특정 상위, 특정 특위에서 물러나는 걸 사임이라고 하고 그 빈자리를 보충하기 위해서 다른 위원을 임명하는 것을 보임이라고 합니다. 한 세트로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보임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위해서는 상위나 특위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개정 국회법,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신속 안건 지정을 위해서는 상위 특위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그래서 오신환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사임시키고 최입의 의원을 보임시켰습니다. 그 보임된 최입의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감금되어서 오랜 시간 엄청 고생을 한 것이죠. 그 다음으로 권은희 의원을 역시 사개특위에서 사임시키고 임재훈 의원을 보임시켰습니다. 국회법 48조 6항을 들어 임시국회 회기 내에는 사보임이 안 된다고 되어 있어. 국회법에 불법이야 라고 자유한국당이 주장했지만 이번의 두 건의 사보임은 합법 중의 합법입니다. 국회법 48조 6항은 아무리 원내대표 권한으로 사보임 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의 기본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위원회 활동 스타트 30일 이내에는 교체하지 말자라는 그런 입법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임시국회 회기가 보통 30일이니까 자동으로 한 임시국회 회기 내에 임명된 위원은 그 해당 임시국회 회기 내에는 사보임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임시국회 이전 회기에 임명된 위원은 다음 회기에 얼마든지 사보임시킬 수 있습니다. 권은희, 오신환 두 의원은 이전 회기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 회기에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사보임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의사과,
의안과라는 말을 이번 전국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국회 사무총장 하의 국회 사무처의 조직 구조입니다. 사무총장 밑에 입법차장과 사무차장이 있고 그 밑에 여러 개의 국과 실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국 아래에 의사과와 의안과, 의정기록 1과, 의정기록 2과가 있습니다. 의사과는 의정사무과의 준말입니다. 사보임 처리를 위해서 의사과를 거쳐야 했던 것이고 여기서 한바탕 바미당 의원들과 난리가 났었던 것이죠. 의안과는 의정안건과의 준말입니다. 각종의 법률안이 접수되는 장소죠. 여기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난리통이 벌어진 겁니다. 보통 구글 같은 데서 검색을 하면 의안과가 이렇게 방송에 많이 나옵니다. 언론에 많이 나와요. 아름답고 평화롭고 화기애애한 모습이죠.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제출하는 법률안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전의 모습들이고 어젯밤 이후에는 검색하면 의안과 검색하면 이런 난리통 장면들만 나옵니다. 얼마나 우리 국회의 모습이 후퇴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7번째 키워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이름이 길어서 복잡하고 어려워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개정선거법, 개정공직선거법 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A정당의 정당 지지율이 10%인데 국회의석 중에 10%인 30석, 300석의 10%인 30석이 A정당에게 돌아가야 100% 민의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전국적인 정당 지지율이 10% 획득으로 드러나도 그렇게 30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A정당이 지역구 당선자를 운 나쁘게 5명밖에 배출하지 못하면 실제 민심과의 차이는 25석이 됩니다. 100% 민심 반영은 30석인데 실제 차지하는 의석은 5석밖에 안 되니까 25석의 갭,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25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A정당에게 주면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는 거죠. 애초에는 이걸 추진했었죠. 이거를 여야 4당이 협상해서 반으로 깎은 겁니다. 25석은 넘어가고 그 반 12.5석을 준다. 이렇게 합의한 겁니다. 의석을 사람을 반으로 쪼갤 수 없으니까 12석을 준다. 그래서 아까의 A정당은 지역구에서 원래 확보한 5석에 비례대표 12석을 합쳐서 17석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이고 기본 공식입니다. 8번째 키워드는 공수처 법안, 기소권, 그리고 재정신청권입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법안이 공수처 법안입니다. 이번에 여야 4당 합의를 통해서 고위공직자 전체를 수사할 권리를 공수처에 부여하되 기소권, 기소를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만큼은 판검사와 고위직 경찰에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중간에 협상이 이루어진 거죠. 장 차관이나 국회의원, 청와대 인사들은 수사 대상은 되지만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이 기소해야 합니다. 대신에 재정신청권이라는 게 주어졌습니다. 재정신청권이 뭐냐? 재정신청. 검찰이 저놈을 기소하지 않았는데 그거는 너무나 잘못된 일이니까 법원이 기소해라고 검찰에 명령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재정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재정신청권이 있는 그러한 법률적 주체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재정신청권을 공수처가 확보한 것이죠. 9번째 키워드는 질서유지권과 경호권입니다. 이번에 주로 듣게 된 말이 경호권이죠. 국회법 145조는 질서유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서유지권을 갖는 사람은 국회의장 또는 위원장입니다.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거는 입으로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야구장의 심판과 비슷한 거예요. 너님 나가! 원활한 국정 의정 활동을 위해서 너 안 되겠어. 질서 유지를 해야겠어. 너 너무 땡깡을 부려. 너 나가! 안 돼! 이렇게 말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고요. 국회법 제144조는 경호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장들이 가질 수 없는 권리입니다. 국회의장만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1986년 이후 처음으로 이번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한 거죠. 경호권은 국회 경위들과 경찰들의 도움을 받아서 물리력을 이용해서 원활한 의정 활동의 조건을 확보하는 그러한 권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 키워드입니다. 국회법 165조와 166조입니다. 제165조는 국회회의 방해 금지를 원칙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그러한 조항이 되겠고, 166조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국회회의 방해죄에 해당하는지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벌을 얼마나 줄 것인지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국회 회의를 방해하면 안 된다. 이걸 165조에서 말하고 있는 거고, 그럴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 감금, 이번에 최이배 의원이 당한 게 감금 아니면 뭘까요? 협박, 주거침입, 퇴거 불응, 재물손괴의 폭력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방해 또는 공무집행 방해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이런 짓을 저지름에 있어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과한 경우를 말하는 거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이번 경우에 완벽하게 해당하는 것이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상 은닉하거나 팩스 부시고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이번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사람들이 저지른 온갖 행위들이 여기에 여러 건 걸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이제 11번째 키워드, 새로운 키워드를 제가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이 법률 조항을 사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회의 안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과 사법당국, 사정당국, 국회 행정당국, 사무당국은 구간정국, 국회 안보를 위한 정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안전과 안녕과 안보라는 더 높은 가치를 중심으로 그 아래 모든 가치와 이슈들을 덮어버리고 눌러버리는 정국, 구간 정국으로 이 민주주의 파괴자들, 국회 파괴자들, 범법자들을 몽땅 처벌해야 한다. 또 그렇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라를 덮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잡히고 정치가 제대로 잡히고 역사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